오늘 아침에 멀티메타를 하나를 또 사고 싶어서 인터넷 네이버 쇼핑, 쿠팡 이런 데를 뒤적뒤적 하다가 참았습니다. 멀티메타 지금 몇 개나 있는데 왜 또 사? 그 기념으로 기념할 것도 많다. 멀티메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몇 번 영상 올린 것 같은데 오늘은 특정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멀티메타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학생 아니면 멀티메타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뭘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멀티메타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능은 꼭 필요하더라. 이런 기능은 굳이 쓸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전자공학과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1학년 수업 때부터 멀티메타, 오실로스코프 이런 거 할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뭐 전자배로 실험 이런 게 있긴 한데 사실 4학년 때 졸업작품 하면서 집중적으로 막 공대에 나오신 분들 다 아시죠? 현실과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네. 현실 속의 공대생들은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머리 쥐난다고. 그래서 전자과 나왔는데 멀티메타를 잘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전자과가 분야가 한 분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안 쓰는 전자과도 있어요. 컴퓨터공학과 나왔다고 컴퓨터 조립을 잘하느냐? 이것도 아니거든. 어쨌든 멀티메타가 제가 몇 개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2개예요. 제가 사실 멀티메타 예전에 뭐 아날로그도 좀 썼었고 뭐 좀 다른 아주 싸구려도 있어요. 5,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돼요. 어차피 우리가 무슨 뭐 연구속도 뭐 정밀 기기 아주 정교한 값을 볼 필요는 없다고요. 어느 정도 값만 대충 보면은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플루크를 좋아하긴 하지만 특정 브랜드를 갖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멀티메타는 뭐죠? 전자, 전기, 회로에 관련된 측정을 하는 기기인데 왜 멀티라는 말을 쓰냐면요. 한 가지 값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값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날로그 이런 유명한 장비들, 볼트메타, 뭐 암페어메타, 뭐 옴메타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요즘에는 그런 게 나오죠. 하나하나 잴 때마다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멀티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멀티메타 중에 왜 이거 2개를 꺼내왔냐면은 얘는 좀 크고 얘는 좀 작아요. 얘는 꼽는 게 2개밖에 없고 얘는 꼽는 게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다. 뭐가 다를까? 자, 멀티메타를 사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뭐냐? V, voltage, 전압이에요. 여기도 V 이렇게 있죠. 볼티지 중에서도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 물결 무늬로 된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파, AC, 교류 전압을 잴 때 쓰는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일자로 점점점 이거는 직류, DC 전압을 측정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런 220 전원은 AC 교류죠. 이런 게 측정할 때 이렇게 놓고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 뭐 배터리는 전부 DC죠. 직류 전압 측정할 때는 여기다 놓고, 그리고 여기는 2가지를 다 잴 수 있어요. 직류와 교류를 둘 다 잴 수 있는데 미리볼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쟀을 때는 좀 단위가 좀 크게 나오는 반면 미리볼트로 놓고 재면은 좀 미세한 단위까지 잴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디지털 멀티메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아날로그 메타는 레인지가 뭐 0에서 10, 뭐 10에서 뭐 100 그거 단위마다 이게 다 맞춰줘야 돼요. 미지의 전압 이게 몇 볼트인지 몰라. 그럴 때는 다이얼을 높은 레인지로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낮은 레인지로 놓고 만약에 100볼트를 딱 찍으면은 바늘이 그냥 팍 치겠죠. 고장 날 수가 있거든요. 고장 내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찍고 전압이 좀 낮구나. 그때 한 칸씩 내려가면서 최대한 정교하게 읽을 수 있는 그 레인지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불편하죠. 대신 디지털 멀티메타는 오토입니다. 거의 다 오토예요. 네. 요런 것만 빼고 거의 다 오토라고 보시면 여기 써져 있죠. 1000볼트까지 잴 수 있다. 그냥 전압을 찍으면은 잘 보이는 소수점을 지가 알아서 그냥 잘 보여주죠.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뭔가 이게 3가지가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옴이죠. 옴. 저항을 재는 거죠. 오렌지색 2가지가 있죠. 이거는 오렌지색을 한번 누르면은 컨티뉴이티, 어느 두 선이 정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은 다이오드 전압 강화 체크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쓰질 않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기능이 캐패시탄스, 콘덴서라고 그러죠. 캐패시터의 용량을 체크하는 모드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쓰여요. 이게 되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콘덴서, 캐패시터가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원통형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면 위에 뚜껑이 열리면서 위에 이렇게 터지거든. 뭐 이런 캐패시터 용량이 제대로 남아 있을까라고 잴 때 이 기능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산 이유가 이게 있어서 이걸 산 거예요. 얘도 있네. 그 다음에 보실 AAA 암페어 전류죠. 결정적으로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얘는 그게 없어요. 전류를 측정하지 못하니까 두 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얘는 전류를 못 잰다. 전류를 못 잰다고 근데 크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 어쨌든 전류는 AC/DC를 전부 다 동시에 잴 수 있네요. 요걸로 왔다 갔다 AC, DC, 암페어 단위, 그리고 미리암페어 단위, 그리고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 요거는 또 신기하게 온도를 잴 수가 있어요. 온도를 뭘로 재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멀티메타를 사시면 이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중고로라도 멀티메타 사실 때 혹시나 본체만 있어요 그럼 사지 마세요. 이게 은근히 또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검은 선은 콤, 빨간 선은 여기다가 꽂으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V, 볼티지, 그리고 옴, 그리고 온도, 다이오드, 캐패시턴스 여기까지 싹 다. 그리고 얘 빼고 요거 꽂고요. AC 전압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 전압 여기다가 찔러 넣을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접지선이 이렇게 있고 양쪽이 이렇게 돼 있죠. 양쪽을 하나씩 찌르면 되는데 잘 안 들어가 이게 사실. 안전 뭐 그 있어가지고 잘 안 꼽혀요. 그래도 잘 꼽으면은 꽂힙니다. 이렇게 꽂아놓고 전원을 넣으면은 자 저희 집은 지금 215V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험한 전압이다. 조심해라 라는 경고 문구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얘는 그런 게 안 떠. DC 전압은 대표적인 게 배터리. 콤은 요 마이너스 그게, 빨간 선은 플러스 그게. 1.562V. 밀리볼트로 하면 어떻게 될까? 엄청 크게 나오겠죠. 오버로드. 너무 값이 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볼트를 제일 많은데 뭐가 있을까? 자, 두 손의 전압을 재보겠습니다. 약 70mV. DC, AC는 거의 안 잡히네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하나를 저희 집에 접지, 요 콘센트 접지에다 이렇게 물리고요. 접지는 그냥 땅이에요, 돼지. 하나를 손으로 잡아요,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이 맨발이에요. 맨발을 지금 땅바닥에 대고 있다고요. 방바닥에서 발을 떼보겠습니다. 일단 4V. 맨발로 방바닥에 대고 작업하다가 잘못 만지면은 감전이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AC 전압, DC 전압 이렇게 잴 수가 있다. 옴 저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저항 리지스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재면은 자 2.17 킬로옴 단위 있죠. 이렇게 재면은 틀린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양손의 저항까지 같이 측정을 한 거예요. 병렬로. 웬만하면 손으로 잡지 않고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쓴다는 기능. 자, 컨티뉴이티. 회로를 막 만들다가 어느 점이 제대로 연결이 된 건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이걸 쓰는데, 자, 이 기능은 이 두 점이 붙으면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하고 여기하고 붙어 있나? 소리가 안 나. 떨어진 거예요. 뭐 잘못 만든 거죠. 안에 뭐가 떨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잘 붙어 있구나. PCB에 어느 뭐 패턴이 떨어졌을 때라든지 뭐 와이어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할 때 양 지점에다 이렇게 붙여보게 돼 있죠. 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다이오드 기능이 있는데 전 사실 이거 잘 안 쓰긴 하지만은 다이오드는 전압 강화가 생긴다고 배우죠. 전압 강화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압 강화가 나왔으니까 이 다이오드는 정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이오드 방향은 항상 띠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죠. 빨간색을 이쪽에 놓고 검은색을 이렇게 놨을 때 이거는 지금 0.48V 정도의 전압 강화가 생기고 있네요. 정확한 스펙은 모르겠는데 딴 거 한번 재보자. 0.5 정도 나오고요. 0.5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 이 캐패시터 정상이냐 막간 거냐 용량 계산이 조금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찍어보는 게 낫습니다. 나의 머리보다 얘가 더 정확해요. 이거 니치콘 220 마이크로페라짜리인데 뭐 정상으로 보여요. 한번 찍어보는 거죠. 이런 타입은 극성이 있죠. 그래서 항상 띠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다. 검은색을 마이너스에 대고 플러스를 빨간색에 기다려야 돼, 살짝. 왜냐면은 캐패시터는 먼저 축전지죠. 이게 충전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220 마이크로페라짜리인데 지금 211
마이크로페럿 정도로 나옵니다. 콘덴서 캐패시터는 이게 오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얼추 그 정도 값이 나온다. 그러면 정상으로 보면 돼요. 딴 거 한번 떠져볼까요? 얘는 315짜리네요. 자, 몇 초만 딱 기다리면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안 좋아. 야 이거 막 갔네. 아 죄송합니다. 100짜리 맞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 100, 자 116 좀 높게 나오지만 100, 116 얼추 맞죠? 방금 제가 실수한 것처럼 제가 이거 316 마이크로페럿으로 잘못 읽었다고요. 여기 쓰여 있는 값만 눈으로 보고 작업을 해도 되지만 정밀한 값을 측정하는 용도도 있지만 휴먼 에러를 좀 줄여주는 거죠. 이런 타입의 캐패시터는 극성이 없죠. 이거 오렌지 드롭인데 104K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몇 마이크로페럿짜리냐? 헷갈리죠? 재보면 되지. 100 나노페럿이다. 0.1 마이크로페럿 정도 나오네요. 이런 왕따시만한 캐패시터도 잴 수 있을까요? FNT 건데 이게 마샬 앰프에 들어가는 50 마이크로페럿, 56. 아주 좋네. 아주 좋아요. AAA 암페어 전류를 잰다 그랬죠. 전류를 재려면은 얘를 옮겨야 돼요. 이쪽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높은 전류를 잴 때는 여기다 꼽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죠. 밀리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 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암페어 쪽에는 10암페어 퓨즈가 들어있다. 그리고 밀리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에는 40mA짜리 퓨즈가 들어있다.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버리면 퓨즈가 끊어지면서 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암페어 쪽에다가 연결해놓고 첫 번째 측정을 해보는 게 안전하겠죠. 뭐 제가 오늘 진짜 암페어 한번 해봐. 또 재보자. 1.5V 건전지.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전류가 되게 높게 흘러서 뭐 이게 그냥 건전지이기 때문에 불까지 나진 않겠지만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전자가 검은색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전류는 반대 방향이.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전류를 재기 위해서는 이 선을 일단은 끊어내야 돼요. 중간에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 사이에 프로브를 연결하는데 왜 안 되냐? 0.7mA 정도 나오네요. 이때 이 저항값은 몇일까요? 오메 법칙. 이게 지금 1.5V 정도죠. 1.5V 전압 나누기 0.7mA 21.4K 정도 나오네요. 다시 그 저항이 나오는지 21.8K 얼추 맞죠? 이렇게 어쨌든 전류를 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 제가 이걸 지금 왜 보여드렸냐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이걸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상태에서 전류 쪽에 꽂아놓고 전압을 잰 거예요. 저도 지금 깜빡깜빡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요. 얘를 이렇게 딱 찍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류가 굉장히 높게 순간적으로 확 치고 올라간다고. 그 퓨즈가 나갑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방법으로 전류를 측정할 때는 항상 잘 연결된 회로의 중간을 끊어내고 그 사이에다가 양쪽을 걸어서 이 회로가 멀티메타를 통해서 돌아가도록 한 후에 측정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회로에 손상을 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중간에 끊어내야 돼요. 지금은 집게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떼고 측정을 쉽게 했지만은 기존 제품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전류 측정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 측정은 사실 이런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써요. 오메 법칙이죠. 한마디로 전압과 그리고 이 저항값을 지금 알고 있어요. 아까 이 모드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옮겨야 되죠. 진공관 앰프 같은 경우, 저는 진공관 앰프 많이 만드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트에서 캐소드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전류값 따라가지고 이제 바이어스를 맞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걸 실제로 끊어내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마다 정말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은 어느 회로의 중간에다가 저항을 하나를 딱 달아놔요. 의미 없는 저항, 1옴짜리 같은 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1옴의 양단의 전압을 탁 측정해 보는 겁니다.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라며. 근데 1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30mV가 측정이 됐다.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는 30mA. 그냥 단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측정 모드를 잘 쓰질 않아요. 전류 측정이 아예 없는 2개의 포트만 있는 멀티메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 측정 기능이 있네? 이게 뭘까? 이 멀티메타는 구입하시면 요걸 같이 줍니다. 온도 센서. 얘를 손으로 잡아봐. 온도가 올라가죠. 놓으면은 온도 센서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주 잘 칼리브레이션 된 저항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특성이 있는 그런 저항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 사실 저항으로 놓고 해도 나와요. 이렇게 잡으면은 저항이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높아지는 특성을 사용한 센서입니다. 대신 칼리브레이션 좀 돼 있겠죠. 주파수를 좀 보고 싶다. 주파수. 자, 214.6V 나오죠. 60Hz. 대한민국은 220V 60Hz를 쓰고 있죠.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멀티메타는 플루크란 제품이 또 유명하고, 그리고 뭐 유럽에서 유명한 제품들도 몇몇 있고, 이름 모를 5,000원짜리 제품도 많이 있고,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취미로 하든 뭘로 하든 측정기의 분야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루크에서 나온 제일 저렴한 101이라는 제품인데 이건 얼마 안 하거든요. 3만원인가. 오늘 영상은 정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멀티메타도 공구랑 비슷해. 전동 공구 있는데 또 사고 이런 것처럼 멀티메타도 자꾸 사고 싶어. 아, 왠지 요즘에 좀 땡기는 게 그 히오키 클램프 메타, 그거 멀티메타가 무엇인가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대리 파파였습니다.